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노사님 모시고 우리 최근에 상담하신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라 개인 근로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사, 건설 기술사로 건설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건설 감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요할 때만 출근하고 회사로부터 약속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500만 원을 매달 받기로 해서 했고 계속 꾸준히 이제 근무를 해왔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회사에서 임금을 500 주던 것을 30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불평 했지만은 회사가 새로운 사장님이 와서 결정한 거다 해가지고 특별히 더 이상 제기를 안 하고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겠다 생각 가지고 버텨오다가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가 갑자기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를 본인한테 주면서 사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임금은 같은데 퇴직금이 없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원래 받던 500만 원을 생각해는 그게 있어서 여기 300 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또 퇴직금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근무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 임금 차익 청구하고 퇴직금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벌써 2년 전에 임금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정된 근로 조건이다. 그래서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퇴직금은 이제 최종 퇴직일로부터 3개월 그 기한 동안에 계산하기 때문에 최근에 받던 임금이 월 300이니까 3년치 그래서 9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그 설명을 듣고 본 강남농업을 찾아와서 임금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퇴직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 설명하기를 사실상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했으면은 이거는 체계적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본인 개인이 어떤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이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로계약을 작성해 꾸준히 이제 최종 3개월치가 월 300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개월 해서 3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약 9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그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회사가 최소한 900원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는 게 좋고 임금 차익 청구는 사실 소멸 그러니까 청구에 대한 3개월 재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종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 조건을 회사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줄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수당을 전체 근로자한테 이제 줄이면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줄였다 하게 되면은 그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변경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가품, 기타 징계를 당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이제 임금을 삭감한 게 집단성이 아니고 개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법 28조에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기를 좀 놓치는 바람에 이 근로자의 어떤 임금이
갑자기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 재책 기한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청구가 안 된다는 것.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법문으로 그렇게 그러기 중에 28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차열 청구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설명했고, 또 이번에 근로감독관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근로감독관도 저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근로 조건의 변경을 했으면 대표자를 통해서 협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또 개인이다 보니까 그 불이익을 또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로 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사건과 같이 어떤 기술사가 이제 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이 분야에서는 개인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근로주 28개에 대한 3개월 이내라는 이런 재책 기간을 이게 지키지 못하고 도과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바로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실 노동청의 진정은 이것들 그 결과를 얻게 되면 그걸 근거로 행정소송을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권이 없다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검찰에서는 주로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고 그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남농법원에서 자문을 해서 이제 최소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게 이제 9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향후는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자문해 준 거는 이 900만 원에 동의를 해서 퇴직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문, 그러니까 그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별 자격사가 특정 건설회사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 필요할 때 감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이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